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해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8월 1일을 이제 나흘 앞두고 무역 협상이 지금 각 국가들과 미국과 좀 속속 타결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은데 아직 한국은 이제 협상만 했다. 구체적인 아직 합의안이 발표되진 않았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자, 일단 일본 15%, EU도 15% 타결로 미루어 보아 우리도 15%면 시장은 만족을 해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마스카라고 이제 한국의 조선업이라는 큰 이제 조커 카드를 놔두고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데 협상 마무리 잘 될 거라고 우리 대표님은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이변이 없을 거다. 결국은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진짜 본 게임은 중국과의 협상입니다. 사실은 중간에 한번 미뤄서 그러니까 8월 중순쯤으로 이제 그 90일 유예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있긴 한데 결국은 가장 큰 본 게임은 중국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현재의 나머지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은 좀 마무리 지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속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8월 1일까지 시한을 마무리 두고 소위 각계 격파라고 하죠. 개별 국가별로 압박을 가장 많이 주면서 일본과 EU와 15% 플러스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일종의 그냥 표준 모델처럼 좀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에서 굳이 우리나라를 찍어서 이것과 완전히 상반된 우리가 걱정하는 더 높은 관세를 요구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는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마가에다가 S 쉽빌딩을 넣어서 트럼프 입맛에 딱 맞는 역제안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조선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혼자 나가서 헤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금융과 동반 진출을 하면 사업의 안정성이나 신속성 측면에서도 한결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 상당히 좋은 마지막 제안을 줘서 좀 더 좀 긍정적 타결 가능성을 높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각국의 관세율을 낮추고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낸 트럼프 대통령. 자, 그렇다면 관세가 결국 미국 물가 부담이라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을 좀 인지를 하면서 되려 이제 마가를 관세보다는 투자 유치로 좀 끌어내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변경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15%가 느낌이 되게 낮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높은데. 사실은 낮은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정도 수준, 지금 미국이 이미 4월 달 이후에 상호관세 10% 기본 깔고 추가로 더했던 것을 통해서 지금 6월 달 기준으로 미국의 평균 관세는 사람마다 계산은 다르지만 대략 14에서 17% 사이가 나오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미 충분히 지금 미국은 원하는 소위 그 관세를 받고 있는 거고 6월 달에 한 26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에 가까운 역대급 관세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내내만 받아내도 재정 적자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결국은 상호 관세를 통해서 받을 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는 덤으로 사실은 더 얻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 자체가 최근 지난주부터 불거지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주장한 것은 이 관세를 수출하는 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수출 업체가 낼 거다라는 건데 실제로 도이치방크나 시티나 이런 데에서의 그 소위 분석에 의하면 전체 관세 100 중에 20 정도만 수출업체가 내고 80을 미국의 수입업체 내지는 소비자가 나눠서 내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마진을 좀 압박할 수 있고요. 낮출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것이 소비자가에 전가된다면 판매가로 전가가 되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아직 이것을 좀 예단하는 게 이르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미국장에서의 2차 주식 붐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런 관세 때문에 나타나는 투자 때문에 나타나는 경기 부양 이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예상보다 잘 거치고 있는 관세 수입의 일부를 띄어서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뿌리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에 우리가 많이 봤던 바이든 정부 때 소위 수표를 그 당시에 뭐 $1,000씩 나눠서 전 국민에게 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또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이 될 텐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만에 하나 그것이 아이디어로 옮겨진다면 지금 미국에 사실 거품 논란이 일부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더 그 거품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로서 소위 뭐라면 저소득층 대상의 현금 살포 가능성 요 두 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실제 월가에서는 뭐 크리스피 크림, 콜 같은 밈 주식이 한창 열풍입니다. 서학개미 분들도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 M7 팔고 서클 같은 이제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에 좀 집중 투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현상을 보고 있노라니 미국 주식 과열 신호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열풍이 부는 건지 우리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적어도 나오는 수치들만 놓고 보면은 과열 양상에 진입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대표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 메릴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하넷 그 전략 수석 전략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지금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 들어와서 연속적으로 미국 시장이 거품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 경고를 재차 내놓고 있습니다. 밈 주식도 어찌 보면 그것의 하나에 대한 열풍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대상 종목들 아까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의 그 특징, 공통점을 보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CEO가 자주 교체되고 있거나 너무 펀더멘탈 안 좋고 주가가 빠질 것 같으니까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한마디로 문제투성이의 종목들을 개인들이 단타로 모여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숏 스퀴즈에 대한 주가 상승 이것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2020년, 21년에 봤던 밈 열풍이 매우 짧게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또 다른 의미의 거품 증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차트를 갖고 왔는데 미국의 소위 이제 우리로 따지면 신용융자 하죠. 신용잔고. 그러니까 비투를 하는 규모가 지난달에 역대급 숫자로 올라오면서 이 숫자는 전체 예탁금 중에 신용잔고 비중입니다. 이것 자체가 2021년 말 전고점을 뚫고 완전히 지금 위로 올라와서 네. 지금 새롭게 지금 계속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요. 두 번째 차트는 여기에 더해서 이것이 모자라갖고 레버리지 ETF. 결국은 아까 봤던 신용잔고에서 빌린 돈을 심지어는 추가로 더 레버리지 낼 수 있는 ETF를 사는데 또 이제 쓰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는 엄청난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좋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엄청나게 순식간에 큰 손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투자자분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관련해서는 하방이든 뭐 상방이든 변동성이 좀 극심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에 반해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국내 증시를 향해 매수세가 살짝 주춤해지신 것 같거든요. 보면 외국인 기관의 뭐 4거래일 연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개인분들은 또 3,200포인트까지 도달하니 좀 물량을 정리하시는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현 시점 같은 이 변곡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정비해 보면 좀 좋을까요? 일단은 긴 호흡으로 지금 보면은 소위 이제 밴드의 상단에 와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 강도 지수나 이런 소위 시장의 소위 그 수급 측면의 과열 신호는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이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주춤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뭐 그것도 괜찮은 대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미국 아까 제가 되게 우려를 표현했던 미국만큼 우리가 비투가 많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 2021년도 전고점 3,200대의
B2에 비해서는 그때 우리나라의 신용 잔고가 예탁금 대비 대략 한 44% 정도까지 갔었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 우리나라는 지난주 정도 보면은 33% 아직은 좀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외국인들입니다. 말만 한국 좋다, 좋아진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순매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6월, 7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늘면서 7월 한 달만 30억 달러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와서 5월, 6월 합친 것보다 7월이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머니톡스라고 하죠. 돈으로 말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미국 상황은 보통 8월부터 10월까지가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그런 계절성이 나타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거품 논란과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만나면 상당히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여파, 그것을 우리 투자자분들 감안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또는 저가 매수의 기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인 8월에서 10월에 이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 가운데 사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요. 이렇게 3,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삼성전자의 11개월 만에 7만 전자 회복 플러스 하나오션의 급등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100만 원 탈환 이후에도 초급등을 이어갔다라는 부분이 되겠어요. 주도주는 죽지 않았고 플러스 삼성전자가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 삼성전자는 하반기 내내 계속 잘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는 바닥은 삼성전자의 바닥이 얼마인지는 대략 우리가 확인을 했고 밸류에이션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있으면은 앞으로 주가는 더 잘 갈 수 있다. 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뭐랄까요? 뜻밖의 그 호재를 만났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뭐랄까 격하게 좋게 반응을 했지만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사실은 소위 우리나라 돈으로 향후 7, 8년간 한 150억, 160조 정도 되는 규모를 보면은 22조 정도 되는 규모를 보면은 파운드리 전체 연간 그 매출의 한 10% 남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파운드리의 적자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이지 삼성전자가 황골 탈대하는 정도의 수준은 냉정히 보면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 사실은 알려진 향후 2주 안에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된 소위 그 상무부의 그런 조사를 발표하겠다. 그와 관련된 품목별 관세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대만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꼭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요. 아마 내일 정도부터는 냉정하게 향후 미국이 마지막으로 발표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및 체크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